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부대학 성균 멘토 신진규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2020학년도 학부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취소되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시작에 앞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 학기 개강이 1주 연기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이 3월 2일 월요일에서 3월 9일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강 후에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이 충분한 자율 격리 조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실 수업 못지않는 질 높은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강의실 수업이 시작되니 그전에는 등교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학사 일정은 추후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안내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아이캠퍼스 메뉴를 클릭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이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78쪽에서 80쪽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캠퍼스 메뉴의 위치는 오늘 말씀드릴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2020학년도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꼭 필요한 페이지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42쪽, 51쪽에서 53쪽, 60쪽, 64쪽, 65쪽, 그리고 144쪽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지금부터 주요 학사 일정에서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등록, 수강 신청, 첫 수업,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강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입니다. 물론 개강 후에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변경할 수 있지만 개강 전에 수강 신청을 잘 해둬야 합니다. 이번 학사 안내도 수강 신청을 위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2학년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 수강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말 시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중간 시험은 교수님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이요. 수강철의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원하는 학생만 하는 것인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도 1학기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과 진입 신청입니다. 2학기 중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기말 시험 보기 전에 1차로 하고 시험 성적이 확정된 이후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의 학사 일정 순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과 수강 신청입니다. 등록금을 납입해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등록금 내고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1학년은 1학기는 2월 21일에 2학기는 8월 21일에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시부터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바로 수강 신청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수강 신청 계획을 미리 충실히 세워두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확정 리스트 메뉴에 있는 과목이 자신의 최종 수강 신청 목록이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수강 신청 절차를 설명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강 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캠퍼스가 어디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일정이 다르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는 인사캠, 자연과학 캠퍼스는 자과캠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기간이 개강 1주차에도 있고 개강 3주차에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하는 중 대기 번호라는 용어를 대기 순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대기 순번이 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수강하려는 강좌의 정원이 50명인데 이미 50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도 이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 순번이 보여져요. 만약 52번째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2번이 되겠죠? 대기 순번이 있으니까 그 과목이 정원이 중원되거나 이미 수강 신청을 마친 사람이 취소하면 순번대로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고요. 그러나 이미 대기 순번을 받았는데 같은 강좌를 다시 수강 신청하면 순번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기 순번은 개강 후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에 없어지니 이때는 다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같은 아이디로 여러 화면으로 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로그아웃이 되어서 수강 신청을 망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학점의 개념을 혼돈하는 학생이 많은데 학점이라는 용어는 성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학점은 성적이 아니라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영어로 크레딧인데 성적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1학점, 2학점, 3학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15주 수업을 듣고 시험을 패스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 들으면 2학점, 3시간씩 수업 들으면 3학점을 받지만 F를 받으면 학점은 0점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수업은 2시간인데 1학점만 받는 과목도 있어요. 실험 실습 과목이 대표적이죠. 3학점 과목이 1학점 과목보다 평균 성적의 3배 가중치로 반영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은 18학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8학점까지, 2학기에도 18학점까지만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18학점까지니까 17학점이나 16학점 등으로 수강 신청해도 되겠죠. 그런데 18학점을 추가해서 3학점을 더 이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수라는 말은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4.0 이상의 평점 평균을 받고 F가 없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학기 추가로 3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점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평점 평균이 뭘까요? 평점은 각 과목의 성적을 말해요. 그러므로 평점 평균은 평균 성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학기에 위 세 조건을 갖추면 2학기에 18학점 더해서 3학점을 더해서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점 2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월이라는 말은 다음으로 옮겨 넘긴다는 뜻이니까 학점 2월은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다음 학기로 넘겨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1학점 또는 2학점을 다음 학기로 2월할 수 있으나 3학점 이상은 2월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는데 16학점만 수강 신청했다면 남은 2학점이 2학기에 2월 되어서 2학기에는 2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점 2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2.5 미만이면 2월이 안 됩니다. 다음 학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 신청하면 2학점이 다음 학기로 2월 되는데 이것은 직전 직후만 가능하니까 2학기에만 2월이 가능하고 2학년 1학기로는 2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시 2월 학점 대상자 자동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학기에 16학점을 수강했다면 2학기에 20학점까지 자동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수업을 아이캠퍼스 매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겠군요. 개강 후 첫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첫 수업은 과목에 대한 소개와 성적 부여 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개강 전에 수강 신청하지만 개강 후 정해진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이 지나면 수강 변경이 안 됩니다.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을 둔 취지는 수강 신청하기보다는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월 21일 수강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철에는 영어로 withdrawal로 수강 철에는 수강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과 달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강 철회를 하면 수강 신청한 과목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철회하면 처음부터 수강 신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매학기 개강 후 수강 철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번 학기에는 보시는 날짜가 신청일입니다. 그러나 수강 철회를 남용하면 손해볼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을 도와준 성김 몬트 선생님께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볼 때 당연히 컨닝하면 안 되겠죠. 컨닝하다 걸리면 근신, 정학, 제적, 출교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 시간, 장소는 수업 듣는 날짜, 시간, 장소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날짜와 시간을 몰라 시험에 미응시해서 F를 받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는 시험 전에 해야 하고 강의 평가를 완료한 학생에게만 성적 공시기간에 온라인으로 성적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절 수업은 방학 기간에 수업 듣고 성적까지 받는 수업입니다. 방학에 수업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진 학생도 있을 텐데요. 1학기나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계절 수업은 필수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만 수강하면 돼요. 여름, 겨울, 방학 다 수업이 개설됩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 중심으로 개설되고 온라인 수업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최소로 개설되는데 아무래도 방학이니까요. 또한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학점은 연간 고학점 이내로 계절 수업별로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계절 수업에 6학점을 수강했으면 겨울 계절 수업에서는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겠죠. 정규학기 그러니까 1학기와 2학기가 15주 진행되며 매주 한 번 정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계절 수업에서는 매일 수업을 15일 연속해서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여름 계절 수업은 대체로 1학기 5월 중에 겨울 계절 수업은 2학기 11월에 진행이 되고 개설 과목 리스트도 이때 공지됩니다. 우리 학교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클래스 단위, 과목 단위, 교수 단위가 있죠. 클래스 단위는 예를 들어 교수님이 A라는 과목을 한 클래스 강의하고 수강 학생이 60명이면 그 6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죠. 과목 단위는 A라는 과목을 10명의 교수님이 강의하고 수강 학생이 60명이면 6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교수 단위는 교수님이 A라는 과목을 두 분반으로 나누어 1분 반에 60명, 2분 반에 60명이 있으면 12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적 등급은 A 플러스 등급에서 F 등급까지 있습니다. PF로 평가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PF는 패스페일의 약자입니다. 이 과목은 학점은 인정되지만 성적을 뜻하는 평점은 없습니다. 0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1학점 패스페일 과목에서 패스하면 1학점 취득이지만 4.5, 3.5 같은 평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등급의 비율은 A 이상은 최대 30%까지, B 이상은 최대 60%까지입니다. 최대가 그러하니까 예를 들어 A 이상은 20%까지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국제어 강의, 실험 실습 과목, 캠퍼스 교차 수강 과목은 성적을 좀 더 후하게 부여해서 A 이상은 최대 50%까지, B 이상은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점이나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평점은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4.5에서 시작해서 0.5 간격으로 0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렇게 0.5 간격으로 부여된 평점에 이름을 붙인 것이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점 평균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평균낸 것입니다. 분모에는 학점의 합을, 분자에는 각 과목의 학점의 평점을 곱한 것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학사 경고는 평점 평균이 낮은 학생에게 옐로우 카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대학에 와서 왠지 공부도 안 되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수업의 결석이 잦아진다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학사 경고는 평점 평균 4.5 만점에 1.75 미만일 때 받게 됩니다. 학점 취득에 실패한다는 뜻은 등급으로 보면 F 등급을 받는 것이고 평점은 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를 받으면 평점도 0이고 학점도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패스 페일 과목에서 페일을 받으면 학점은 0점이고 평점은 0점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부터 2개 연속 학기 평점 평균이 1.0 미만이면 학사 경고 제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1.0 미만이고 2학기에도 1.0 미만이면 제적당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은 말 그대로 낮은 등급인 C+에서 F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서 성적을 높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재수강한 성적으로 기존 성적이 대체됩니다. C를 받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B+를 받으면 C는 사라지고 B+만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덮어쓰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겠어요. 그런데 만일 재수강 과목에서 F를 받으면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으로 환원됩니다. 그런데 재수강 과목은 A+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더라도 최대 B+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강은 겨울 계절 수업을, 여름 계절 수업을 포함해서 한 학기당 이하 2과목 이내로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입생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 전에 장학금 받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장학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문행 장학금, 학생 성공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성적을 상대평가해서 받는 것이고 1학년 대기열 학생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계곤란 기준으로 받는 문행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성공 장학금은 글로벌 또는 리더 역량이 있는 학생을 추천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보통 장학금은 다음 학기 등록해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외에도 생활비로도 지급이 돼요. 대외 장학금은 공지사항에 장학 게시판에 수시로 공지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천서가 필요하면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이지만 졸업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졸업하기 위해선 다음에 6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엔드 조건이에요. 조기 졸업을 제외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은 8학기 동안 최소 130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졸업평가에 합격해야 해요. 학과별로 다른데 시험을 보기도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해요. 국제어 강의를 교양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전공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국제어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상품 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증은 특정 조건 이상을 갖추었을 때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완료되면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중점교양, 균형교양, 전공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교과목들이 모여있는 대영역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계열 화학과 학생이라면 중점교양 영역에서 최소 24학점, 균형교양 영역에서 33학점, 전공과목 영역에서 6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24 더하기 33 더하기 62 합이 119학점이 되고 졸업에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니까 부족한 11학점 이상은 학생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1학점 이상은 중점교양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균형교양에서 들을 수도 있고 전공과목 영역에서 또 들을 수 있겠죠. 아무튼 선택해서
더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학계열 기계공학부 학생이라면 중점교양에서 최소 26학점, 균형교양에서 27학점, 전공과목에서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26 더하기 27 더하기 63 합이 116학점이 되고 졸업을 위해 최소 130학점 이상 이수하니 부족한 14학점 이상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여기서 더 수강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중점교양 영역과 균형교양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조건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연과학 계열 경우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창의, 의사소통, 미래, 글로벌 같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교과목명이 아닙니다. 이 영역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 영역을 표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죠. 이 의사소통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4학점은 과목의 수가 아니라 학점이에요. 4라는 숫자는 의사소통 영역에 있는 과목 중에 골라 졸업하기 전에 4학점 이상 학점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합쳐서 57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에서 24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연과학 대학, 그러니까 2학년 때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24학점 중 실험 실습 과목에서 3학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실험 실습 과목은 1학점이기 때문에 3과목 이상 수강해야 되겠죠. 자연과학 분야에서 실험은 매우 중요하죠. 졸업 후에 직장에 따라 실험하는 일이 많을 텐데 훈련을 쌓아야 그의 일에 적응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공학 계열의 경우입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다 같은데 미래 영역에서 자연과학 계열은 6학점인데 공학 계열은 8학점 이상이고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자연과학 계열보다 적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서 5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열별로 졸업 요건이 달라요. 참고로 우리 학교 기념일에는 25일과 28일이 있는데 25일은 건학 기념일이고 28일은 공부자 탕강일이죠. 이날은 휴강이에요. 여기서 공부자 탕강일은 무슨 뜻일까요? 공부자는 공자님이고 탕강일은 태어나신 날을 말하죠. 이상 주요 학사 일정에 따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강 후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실 텐데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만 수강하게 되죠. 교양이 뭘까요? 단지 에티켓을 지키라는 의미일까요? 교양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양이 무엇인지는 1년 동안 수강하며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양 영역에는 중점과 균형 두 개의 대영역이 있습니다. 중점 영역은 진정한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고, 균형 영역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각 영역은 다시 소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영역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교양 영역입니다. 새내기 대학생을 안내서 60쪽에 다음과 같이 중점교양 영역의 과목 리스트가 있으니 체크해 두세요. 중점교양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미래, 글로벌 이상 6개의 소영역이 있습니다. 소영역별로 과목의 리스트가 있고 학습 번호는 각 과목의 식별자죠. 표에서 숫자는 각 과목의 학점이고요. 그러면 각 소영역에 있는 과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은 영역 이름 자체에서 인성과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직관할 수 있겠죠.
이 영역에는 성균 논어, 고전 읽기, 실천 리더십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한 과목이 2학점이고 이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세 과목 중에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졸업을 위한 것이니까 졸업하기 전까지만 수강하면 되므로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는 없겠죠. 앞으로 자료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표기되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 명저 영역입니다. 교과목은 고전 명저 북클럽이고 금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동서양의 고전을 미리 학습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죠. 고전 명저 북클럽 과목은 하나지만은 여러 개의 분반이 있고 분반마다 다른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과목은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졸업 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학과 진입이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진다는 뜻이고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과 진입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진입을 위해서 1학년 때 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요건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에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교차 수강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한 번은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은 자가캠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캠에서만 수강해야 합니다. 자가캠 학생은 서울에 있는 인사캠에 가서 수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사캠 학생과 함께 수강하게 됩니다. 교차 과목의 취지는 인사캠 학생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융합이라는 교육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학문 영역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 흐름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수강 신청되어 있어서 별도로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학생은 1학기에, 일부 학생은 2학기에 수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차 수강이란 자연과학 계열 학생과 공학 계열 학생이 1학기나 2학기 일주일에 한 번은 인사캠으로 가서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창의 영역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수강해야 합니다. 창의적 융합 디자인도 오래 생긴 과목이에요. 여러분 뭔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적이 있나요? 이 수업은 조별로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수업이죠. 이 과목도 3학점 취득이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이기도 합니다. 학과 진입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영역의 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 과목도 교차 수강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자가캠에서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인사캠 학생이 자가캠에 와서 수강해야 하지만 여러분은 자가캠에 있으니까 1학기나 2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교차 과목이니까 물론 인사캠 학생과 함께 수강하게 되겠죠.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목도 수강 신청되어 있으니 별도로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1학기에 수강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2학기에 수강하게 되겠죠. 의사소통 영역은 말 그대로 의사소통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과목이 있는데 1학년은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과학기술 글쓰기 4개의 과목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대체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창의적 성격의 글쓰기이고 학술적 글쓰기는 대체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학술적 성격의 글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글쓰기는 이공계 생에게 필요한 실험, 연구 보고서 같은 성격의 글쓰기예요. 그리고 스피치와 토론은 말하는 법과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죠.
이 과목들은 대체로 글쓰기 과제나 토론 등의 실습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목들 모두 학과 진입 요건이므로 4과목 중에 선택해서 1학년 때 반드시 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과목당 2학점이므로 1학년 1학기나 2학기 합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역에 있는 과목들은 과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좋아요. 미래 영역에는 앞으로 필요한 소양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1학기에 컴퓨터사과, 소프트웨어, 코딩, 2학기엔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을, 공학 계열은 1학기에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2학기엔 프로그램 기초와 실습을 수강하게 되죠. 대체로 1학기에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2학기에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학과 진입 요건 영역의 과목이니까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해야 되죠. 이 영역 과목도 수강 신청되어 있어서 별도로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개강 전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되니 미리 공부하면 좋겠어요. 일부 강좌는 온라인으로, 이론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실험 실습은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AI 과목이 개설되어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강조되는 시대라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인공지능을 배워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글로벌 영역은 외국어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학년 때는 1학기에는 영어 쓰기가 필수여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영어 발표나 영어 토론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균형교양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 기술, 인문사회과학 기반, 자연과학 기반 이렇게 5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 기술 영역에는 인간, 자연, 세계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각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이수가 졸업 조건이므로 반드시 1학년 때 수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신입생 여러분이 주로 수강해야 하는 영역은 자연과학 기반과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의 과목들이죠. 자연과학 기반 영역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죠. 과목 이름 앞에 고급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과목은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에요. 국제어 과목들은 실험 실습을 제외하고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영어도 시험도 영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아이캠퍼스라는 메뉴에 강의 영상이 녹화된 것을 올려두었으니 반복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졸업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졸업을 위해 24학점,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수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졸업까지 24학점 중에 3학점은 실험 실습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했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1학년 때 몇 학점을 수강할지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학 계열 학생은 졸업을 위해 자연과학 기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18학점 이상,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제가 자연과학 기반 영역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이라고 말했죠. 학과 진입 요건에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융합교육의 목적 때문이죠. 그러나 공학 계열 학생은 공학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연과학 기반 위주로 수강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연과학 기반 과목을 보면 미분적분학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 붙은 과목은 주로 1학기에 수강 신청하고 2가 붙은 과목은 2학기에 수강 신청하면 돼요.
나머지는 3학점인데 실험 실습 과목은 1학점이고 2시간 수업이죠. 고급이 붙은 과목은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죠. 미분 적락 연습도 실험 실습 과목이고 프로그램을 짜서 문제를 푸는 과목입니다. 학과 진입 요건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자신의 흥미, 희망 전공, 학업 능력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기반은 인문사회, 인문과 외국어 과목이죠. 그런데 기초 프랑스어, 기초 중국어 등 외국어 과목의 기초라는 말이 과목의 명예에서 들어가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인문과 기초 외국어 과목이죠. 과목이 1로 끝나면 주로 1학기에 개설되고 2로 끝나면 주로 2학기에 개설되겠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군이 있는데 필수 수강 과목은 아니지만 성균 프레시맨 세미나나 글로벌 문화 체험 세미나는 1학년이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FYE 세미나는 First Year Experience의 약자입니다. 1학년 경험이란 뜻이죠. 신입생의 대학 1년 동안 경험이 앞으로 학업과 대학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입생 때부터 좋은 경험을 하도록 개설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이미 여러분에게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강 이후 집단학사 지도 시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신입생이 수강해야 할 교양 영역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학과 소개와 학과 진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떤 전공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 학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과학 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이 학부대학이고 2학년 때 자연과학 대학 4개 전공 또는 생명공학대학 3개 전공 중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자연과학대학에는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과가 있고 생명공학대학에는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융합생명공학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7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되는 것입니다. 공학계열 학생도 공과대학 내 7개 학과 중 하나가 자신의 전공이 됩니다. 공과대학에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공지능 융합,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과 인공지능 융합은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공이고 컬처 앤 테크놀로지는 영화, 공연 등 문화와 가상, 형실 같은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전공입니다. 융합 전공을 하려면 별도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과에 대한 정보는 2학기에 개최될 학과 탐색 캠프, 3-4개 전공 안내서,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특히 학과 탐색 캠프에서는 전공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전공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학과 진입 신청은 2학기에 하게 됩니다. 기말 시험 보기 전에 1차로 신청하고 겨울 계절 수업 성적까지 끝난 2021년 1월 중에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1학년 때 학과 진입 영역에서 받은 모든 성적이 학과 진입에 반영됩니다. 성적이 나쁘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성적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예학 전공 학생도 있죠. 그 학생은 굳이 학과 진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희망 학과에 다들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학과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성적도 받고 1학년 2학기 성적도 받아야 합니다. 1학기 성적만 2번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학년 동안 영역별로 최소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계열별로 다른데 자연과학 계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표에서 노란색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노란색 영역인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미래투, 글로벌,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해서 총 2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면의 숫자는 과목의 수가 아닌 학점을 의미한다는 점과 이 학점은 28학점이죠. 28학점 이상을 1학기가 아닌 1년, 다시 말하면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여름, 겨울 계절 수업까지 포함해서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영역별 최소 학점을 이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학과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역별로 최소 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년 동안 의사소통에서 2학점만 취득했다면 4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학과 진입 요건을 못 갖추게 돼서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란색 영역에서 취득한 성적만 학과 진입에 반영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자연과학 기반이나 또는 인문사회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만일 15학점을 수강했다면 이 중에 12학점 성적만 반영될까요? 15학점 모든 성적이 반영될까요? 답은 15학점 성적 모두 반영이 돼요. 학생 중에는 이 영역에서 자신이 성적을 가장 잘 받은 과목만 골라서 12학점 이상을 채우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역에서 받은 과목의 모든 성적이 반영되고 여기서 F를 받은 과목이 있으면 0점으로 평점 평균에 반영이 되어서 F를 받게 되면 손해가 크겠죠. 그런데 만일 이 하얀색 영역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기술 영역 한 과목이 3학점짜리인데 이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으면 이 과목의 성적은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A 플러스를 받아도 이 과목의 성적은 학과 진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1학기와 2학기 동안 합쳐서 3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이 중에 최소 2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8학점을 어떻게 수강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이 영역에서 더 수강할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더 수강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 28학점만 수강하게 될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수강한 학점이 적으면은 과목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나 너무 최소 학점만 수강하게 되면 130학점 이상이라는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고학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도 감안해야 되겠죠. 참고로 글로벌 영역에서는 영어 쓰기, 영어 발표 또는 영어 토론 대신 다른 고급 영어 과목을 수강해도 학과 진입 요건이 되지만은 신입생 여러분은 1학기에 영어 쓰기를 필수로 수강하고 2학기에는 영어 발표나 영어 토론을 수강하니 다른 고급 과목은 수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학 계열입니다. 노란색 영역인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미래 1, 인문사회과학 기반 또는 자연과학 기반에서 최소 2수학점을 취득해서 총 2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같은데 다만 자연과학은 미래에서 2학점인데 공학은 미래 1에서 3학점으로 1학점이 늘어나 총 2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1학년 때 갖춰야 할 학과 진입 조건을 정리한 표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144페이지에 있으니 중요 표시해두기 바랍니다. 이 표의 숫자는 과목의 수가 아니라 학점 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갖추어야 할 조건이니까 1학기와 2학기 적절히 나누어서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이상 학과 소개와 학과 진입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53쪽에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니 체크해 두세요. 수강 전 당일날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낯선 화면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야 할 부분이 GLS, iCampus, 그리고 학사공지 게시판이죠. GLS에서는 여러 학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LS는 골드 론 스퀘어의 약자로 골드 론 스퀘어는 인사캠에는 큰 금잔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영어 이름 이니셜에서 온 것입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수시로 게시되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iCampus에서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학기는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iCampus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겠죠. iCampus를 누르면 이러한 팝업 창이 뜨는데 차세대 iCampus 접속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눌러서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온라인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자 매뉴얼이 있죠.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신 설정을 해야 합니다. GLS, 학적 개인 영역, 학적 신상 정보, 연락처 조회 및 수정, SMS 수신 여부에서 수시만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같은 경로에서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학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앱이 있는데 이 중에 킹고 M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교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다음처럼 회원가입하면 되죠. 이것은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와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하고 성균인 가입을 클릭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에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GL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수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선택하면 아래에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윗부분에 2020년도 1학기를 선택하고 캠퍼스 구분에서는 자연과학을 선택합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역의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는 그 영역에 개설된 과목의 수를 나타냅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클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영역은 4개의 과목이 있어 4를 클릭하면 이 과목의 리스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의 분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과목이지만 교수님도 틀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죠. 그 중에 여러분이 수강하고 싶은 분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강좌에 관한 수업 계획서를 보고 싶으면 학습 언어를 더블 클릭하고 그 과목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보고 싶으면 교과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가방 담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가방 담기가 뭘까요? 책가방은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전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2월 21일 수강 신청 날에는 수강.skku.edu에서 수강 신청하는데 책가방 담기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면 수강 신청이 편하겠지요. 책가방에 강좌를 담아두었다고 하여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아둔 것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예정이죠. 마찬가지로 책가방에 담는 것은 수강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한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책가방에 담아두는 것은 18학점에 더하여 6학점을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수강 정원이 다 차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때 다른 강좌를 대안으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6학점 더 책가방에 담도록 한 것이지요. 이렇게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화면에 있는 책가방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책가방 담기가 완료됩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 리스트는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책가방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책가방을 선택하시면 자신이 담은 책가방 리스트와 책가방에 담겨있는 과목의 리스트와 그리고 그 강좌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담았는지 인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시는 과목은 학교에서 직권으로 수강 신청을 해준 과목입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 영어 쓰기, FYE 세미나 1은 모든 계열이 다 수강 신청이 되어 있고 자연과학 계열은 컴퓨팅 사과 소프트웨어 코딩, 공학 계열은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수강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권 배정이라고 하는데 수강 신청이 되어 있으니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목의 수강 신청을 피해 수강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죠. 직권 배정된 과목을 여러분이 삭제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새내기 대학생을 안내서 42쪽에서 자신의 직권 배정 과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수강 신청 날짜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책가방 담기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수강 신청 당일날 수강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날, 수강 신청 시간이 되면 수강.skku.edu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공지사항이 있죠. 시스템 주의사항은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 로그인 금지는 여러 화면에서 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로그아웃하니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로그아웃 되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책가방으로 갑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 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도 표시됩니다. 또 다른 강좌를 신청했을 때 이와 같이 팝업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체 강좌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가방에 18학점에 더해 6학점까지 더 담을 수 있게 한 거겠죠. 지금까지가 책가방을 통해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 번호와 분반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이 확정되면 신청 완료가 되겠죠. 수강 신청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아두지 않을 때 수강 신청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양 강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과목 리스트가 표시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과목의 분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원하는 과목을 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에서도 팝업창에 수강 인원 및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떴네요. 원하는 강좌의 수강 인원이 다 찼지만 대기 정원이 남았을 때는 팝업창에 이처럼 대기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수강 신청 대기 리스트 이 부분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에서는 대기 순번이 1순위네요. 이처럼 수강 신청 대기 내역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 신청 확정 대기 내역 조회 메뉴에서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대기 내역은 테이블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S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에서 보면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대기는 수강 신청된 과목은 아니죠. 대기 번호가 있는 과목이겠죠. 교양 과목 정원 배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강 정원이 학년별로 배분되어 있다는 말이죠. 100%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신입생만 수강할 수 있고 배분율이 없는 영역은 신입생이 수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4학기는 2학년, 5, 6학기는 3학년, 7학기는 4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학년별로 배분이 되어 있죠. 1학년도 신입생들도 이 영역에서 5% 정도 수강할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대체로 수강하지 말라고 그랬죠. 1학년 때. 다만 기반 영역은 학과가 주는 영역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들도 일부 학생이 이 영역에서 수강 가능하도록 정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날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참 당황스럽겠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 순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의 수강 취소하거나 중원되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된다고 했어요. 다만 개강 후에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은 사용할 수 없고요. 대기 번호를 받은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은데 그 강좌의 수강 인원이 언제 증원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이때는 게시판을 보셔야 돼요. 게시판에 수시로 공지되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고전, 명저, 북클럽,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이 수강 신청된 것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 교수님의 자녀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부모님의 과목은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GLS와 수강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고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익숙해지기까지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대학 공부를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막연하실 거예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자립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찾아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성균 멘토 선생님은 학과 진입 전까지 1년 동안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분으로 대개열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계열별, 캠퍼스별, LC별로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30분까지고 학사 지도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사 지도 방법에는 1대1 학사 면담, 온라인 학사 지도, 집단 학사 지도가 있습니다. 면담은 학사 지도실에서 하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사 지도는 이메일에 해당하는 편지 쓰기를 통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집단 학사 지도는 한 학기당 1회 LC별로 진행이 됩니다. 학사 지도실은 여러분의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해결받고 고민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학사 지도 내용은 학업 지도, 전공 및 진로 지도, 수강 지도, 재정 지원, 대인관계 등 학교 생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겠죠. 성균 멘토별 담당 LC가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이 속한 LC와 캠퍼스와 계열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와 학사 지도실도 확인해 두세요. 이 부분은 새내기 대학생을 안내서 36쪽에 있습니다. 성균 멘토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약 시스템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개강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개강 전에는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GLS 메뉴에서 상담 영역을 클릭합니다. 편지 상담과 방문 상담 중 방문 상담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은 수시로 확인하고요. 방문 상담 가능을 클릭하면 위쪽에 보시면 지도교수 상담과 성균 멘토 상담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균 멘토 상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담 일정표가 표시되고 가능 중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부 분야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담당 성균 멘토 승인 후에 상담 일정표에서 예약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포털 앱을 다운로드해서 정보광장 상담, 방문 상담 가능 일자 중에서 가능을 클릭하면 면담 예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경로로 편지 쓰기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 L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C는 러닝 커뮤니티의 약자로 학부대학 소속 인문사회 자연공학 계열 신입생을 융합해서 구성한 학습, 교육, 생활의 기본 단위를 뜻합니다. 대계열 학생은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소속감이 결여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같이 수강해서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같은 LC에 속한 신입생은 1학년 중 학기별로 매주 금요일에 고전 명저 북클럽, 창의 융합 디자인이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수강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양 캠퍼스 학생이 만날 수 있죠. LC 프로그램에는 어깨동무라는 스터디 그룹, 집단 학사 지도, 봉사활동 성격의 성균 드림 서포터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강 후 집단 학사 지도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어 리더는 같은 LC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되는 리더입니다.
피어 리더는 보시는 화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과 구성원 간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혜택은 학기당 10시간, 1, 2학기 합쳐 최대 20시간의 봉사 시간을 받고 개인 사물함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균 멘토 학사 지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학사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 가급적 쉽게 설명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부대 홈페이지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프레시맨 가이드 선배에게 물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